자, 문제 6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합병이에요, 합병. 지금 물음 1과 물음 2를 먼저 보시면, 물음 1은 값의 이제 주주가 위에 보면 A, B, Y는 이제 을은 X, Y, Z인데요. 모두 개인이래요. 거기다 밑줄 가볼까요? 모두 개인인 경우 과세 문제에 금액까지 포함해서 과세 문제가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라고 돼 있죠. 지금 값의 주주를 보면요. X하고 Y가 있고, 을의 주주를 보면 값이 A, B네요. 값이 A, B. 을의 주주를 보면 X, Y, Z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라면 특수관계 필요 없어요. 대주주면 돼요. 대주주. 그렇죠?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대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3번 자료를 보면 을의 주식 3주당 갑의 주식 1주를 교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1주당 평가액이 갑이 주당 50만 원이죠. 갑주가 주당 50만 원. 을 주식이요. 주당 얼마입니까? 지금 10만 원이죠. 근데 3개 주고 하나 받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을 주주들은 이득을 보고 갑 주주는 손해를 보는 거죠. 법인세법이라면 둘이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좀 과세할 텐데, 지금 개인이라면 대주주면 과세하는 거죠. 특수관계 필요 없고 합병에선. 왜냐면 이게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이에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에요. 이때 대주주 여부는 1%예요. 1%. 그러면 X하고 Y는 지금 대주주가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Z는 대주주가 아닌 거죠. 그러면 X하고 Y 주주만 과세가 될 거다. 여기만 상속증여세법상. 그리고 이익을 분여하는 자들은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상속증여세에선. 그래서 A, B하고 Z는 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음은 A, P, Z 쓰시면 되고, X하고 Y만 과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현저한 이익이 있는지 첫 번째 봐야 되겠죠. 현저한 이익이라는 건 해당 거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이 거래의 본질은 피합병 주주의 주식이 없어지고 소멸되고 합병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저한 이익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합병 후 주가를 계산하죠. 그래서 합병 후 주가는 여기 갑의 주식 수가요. 2,000주죠. 2,000주 곱하기 주당 50만 원. 그리고 을의 주식 수는 을의 주식 수도 1,500주죠. 1,500주 곱하기 10만 원. 근데 합병 후 주식 수는 2,000주인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3주당 1주를 주죠. 500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한 합병 후 주가가 있을 것이고, 그 합병 후 주가는 46만 원이 됩니다. 현저한 이익은요. 현저한 이익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46만 원짜리를 받게 되는 거고, 이 거래 본질이 10만 원짜리 3개가 없어지는 거죠. 그 금액이 무엇 이상이면, 시가는 46만 원짜리죠. 여기 30% 이상이면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저한 이익이 있는 거래가 되고, somebody, 누군가의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면 되죠. 그럼 지분 변동이 없는, 주식 거래가 없는 주주를 찾으면 돼요. A를 찾으면 되겠죠. 합병법인 주주. A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A 주주는 합병 전에 5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합병 후에는 46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 수는 1,400주죠. A의 손해가 발생할 거고, 그 A의 손해는 지금 5,600만 원이에요. 그럼 테이블을 만들면 되겠죠. 손해를 보는 쪽, 이익을 분여하는 쪽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A와 B가 있겠죠. A는
5,600만 원. B는 지금 600주죠. 5,600만 원을 1,400으로 나누고 다시 600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나오는 숫자가 B는 2,400만 원입니다. 이건 X, Y, Z의 이익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비율이 X가 75%, 24.2%, 0.8%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 금액을 계산한 게 오른쪽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4,200 그리고 1,800 해서 6,000. 그래서 대주주가 먹은 요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거예요. 증여세 과세가액 6천만 원이 되고 Y는요 1,352 13552 여기에 비율은 5808 이렇게 해서 합치면 요 금액이 19360.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선 이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리고 Z는 뭐 금액이 있지만 과세되는 건 없고요. 물음 2는요 모두 법인이래요. 법인. 법인인 경우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특수관계는 지금 문제 자료를 보면 4번 자료가 있어요. 갑의주주 B와 을의주주 Y가 특수관계인이래요. 누가 누구? B와 Y가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럼 여기 만나는 점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B와 Y 요거죠. 요거. 그래서 B는 손해를 봤으니까 부당이익 계산부인 기타 사회주. 여기는 이익을 봤으니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입금 잡고 유보 잡으면 되죠. 끝이에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불공정 거래, 자본거래 증자. 회사 16년 거고요. 자, 신주 증자를 위해 만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만주. 각 물음은 독립적이고요. 1번 자료를 보니까 구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균등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증자 전 개인 주주, 다 개인 주주죠. 갑을 병정이 있고요. 총 만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가 있는 상황에서 만주를 신주 발행 결의를 한 거죠. 증자 전에 10만 원짜리예요. 인수가액은 5만 원입니다. 그럼 저가 발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갑과 을이래요. 그럼 시험지에서 갑, 을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물음 1은요. 갑이 다 포기하고 자, 그 실권주를 밑줄 그어볼까요? 재배정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재배정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재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 필요 없고 저가 발행이잖아요. 그렇죠? 현저한 이익이 있는지 균등증자를 가정할 때 한 주당 주가를 계산하면 되겠죠. 현저한 이익은. 균등증자를 가정한다면 지금 만주 있는데 만주를 신주 발행하는 거죠. 그런데 증자 전에 10,000원이었고 증자의 인수가액이 5만 원이니까 둘이 가중평균 딱 맞겠죠. 산술평균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75,000원이 균등증자를 가정했을 때 주가가 되겠죠. 그렇죠? 현저한 이익이 있는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75,000원짜리 주식이 생기는 거고 다 같이 쭉 들어간다면. 근데 지금 돈을 얼마 태우는 거예요? 5만 원 태우는 거죠. 이 거래의 본질인 거죠. 이 거래는 75,000원짜리 주식이 생기고 5만 원짜리 돈을 태우는 거죠. 그게 시가의 30%. 시가라는 건 요 주식이 시가죠. 현저한 이익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현저한 이익까지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의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는 진짜 이익이나 손해니까 증자 후 주가를 계산해야죠. 이때는 주식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재배정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재배정하지 않았으니까 실제 주식 수는 16,000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갑은 4,000주를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그러면 기존의 회사의 가치는 만주가 있었고 주가가 한 주당 10만 원짜리였죠. 그리고 새로 6,000주가 증자되는 거고 한 주당 주가 있겠죠. 그 한 주당 주가는 지금 5만 원이 인수가액이죠. 이걸 16,000주로 나누면 증자 후에 진짜 주가가 나오겠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81,25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선 갑의 손해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갑의 손해. 왜냐하면 갑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갑의 손해를 계산합니다. 법인세부터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할만하죠 이제. 이거만 한 게 없죠. 진짜 쉬운 거야 이게. 이거만 한 게 없어. 그래서 8만 그 전에 10만 원짜리 있었죠? 10만 원짜리. 그런데 새로 생긴 주식이 81,250원짜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4,000주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한 갑의 손해가 나와요. 그럼 갑의 손해는 얼마냐면요. 계산이 7,500만 원인가요? 7,500만 원. 그렇죠? 이때는요. 지금 재배정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사람이요. 특수 관계인일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라고 4번 자료에 있죠. 그래서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자기 거 자기가 산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갑과 을만 특수관계니까 지금 물음에 을과 병의 과세 문제, 정의 과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병과 정은 과세 문제가 없는 거죠. 병과 정은 특수관계 없으니까 오로지 을만 과세되는 거죠. 을은 갑의 이익 분여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을, 병, 정은 각자 지분 비율대로 추가로 받은 거니까 토탈리 증가하는 주식 수는 6,000주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3,000주를 을이 따가는 거죠. 3,75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을만 3,750만 원이고 병, 정은 없는 거죠. 물음 2를 가볼게요. 물음 2는요. 갑과 병이 포기를 했대요. 갑과 거기 밑에 표를 보니까 갑과 병이 포기를 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재배정했대요. 밑줄 가볼까요? 저가 발행하고 있는데 재배정한 거예요. 그러면 단 한 주라도 먹으면 무조건 과세죠. 저가 발행하면서 재배정하면 룰루랄라죠. 그냥 싸게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주식할 때 지금 투자한 거 드디어 이제 해외 주식 제가 이제 비점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플러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드디어. 근데 떨어진 주식을 주가 샀을 때 엄청 떨어지잖아요. 마이너스 40 몇 프로까지 간 거 있단 말이야. 샀죠. 또 샀어요. 그런 걸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물타기를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저가 발행해 준다. 나는 저가 발행으로 산다. 지금 싸게 산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버진 갤럭틱이라고 예전에 제가 사서 돈 좀 벌었었고 18불에 사서 60불 가까이서 한번 팔았었어요. 50 몇 불. 어유. 근데 이번에 또 20불대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샀는데 계속 떨어져. 그래서 계속 샀죠. 근데 뭐 우주 뭐 성공했다고 해서 쭉 올라가더라고. 한 번에 빨간색으로 그냥 저가 발행해 준 거다 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하는데요. 지금 또 새로 이제 성장주를 몇 개 했는데 지금 다 저가 발행 타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지금 마이너스 어떤 놈은 지금 어이구 마이너스 45까지 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50 되면은요 진짜 반에 판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다시 쭉쭉 들어가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저가 발행. 어쨌든 지금 손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참여하지 않은 자죠. 이렇게 싸게 팔 때 사야지. 갑과 병이 손해를 봤죠. 갑과 병. 그리고 을과 정이 이득을 본 거죠. 결국 을과 정의 이득을 계산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너무 쉽죠? 첫 번째 증자 후 주가를 계산하면 되겠죠. 다 참여했으니까. 증자 후 주가는 아까하고 똑같겠지. 다 들어왔으니까 균등증자 가정한 거하고 똑같겠지. 75,000원이 증자 후 주가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 애. 갑인가요? 갑의 손해만 계산해 보면 되겠죠. 갑의 손해는 기존에 10만 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75,000원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곱하면 되겠죠. 갑이 몇 주 가지고 있어요? 4,000주 가지고 있어요. 갑의 손해는 1억 원이 돼요. 1억 원. 여기 테이블에다 놓으면 이 손해는 갑과 병이 지는 거죠. 갑과 병이 지는 거고, 갑의 손해는 1억 원이고 병의 손해는 정확히 절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4,000주, 2,000주니까 5천만 원이 병의 손해가 될 거고요. 그걸 을과 정이 나눠 먹는 거죠. 을과 정이 나눠 먹어요. 이게 법인세법이라면 특수관계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다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되죠. 1억 5천인데 이걸 을이 몇 퍼센트를 인수해요? 3,000주니까 75% 인수하고 정이 25% 인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억 5천에 75%를 곱한 금액이 곧바로 과세되는 금액이 돼요. 112.5가 나오고요. 저쪽 저는 37.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속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은 숫자 계산은 똑같은데 증여와 과세되는 범위의 금액이 좀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자, 물음 3번이요. 이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거의 뭐 세법학 수준이에요, 실제. 물음 3번 약술인데, 자 볼게요. 증자 전에 을의 주식은 갑이 명의신탁한 거래요. 증자 전에 갑이 명의신탁한 거래요. 이 명의신탁을 먼저 배워야지 되겠네요. 여러분들 엔딩 잠깐 볼게요. 명의신탁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니까 이러면 안 되지. 명의신탁을 가보면요. 이게 주식 같은 재산에 토지나 건물은 제외하고요. 주식 같은 재산의 경우에는 자 어디를 가보냐면 명의신탁이 저 뒤에 있어요. 어디가 있지? 213이요? 아 거기 있네요. 명의신탁 증여지. 그래서 등기 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을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 등록하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결국 주식만 남아요. 그래서 과세 요건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는 것처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가 필요한 것이고 토지 건물은 제외하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요. 명의 신탁에 대한 설정 합의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주는 게 조세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면 그 박스 위에 다만 증여세 납세무자는 실소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명의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게 돼요. 이거 시킨 애가 명의 신탁자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납세무자를 실소유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을 가지고 물음 3번을 잠깐 볼게요. 이게 증여세 분야가 이렇게 약술 문제가 나올 때가 꽤 많아요. 이제 보면은 세무사 시험 보는 분들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작년 세무사 2차 기출 문제도 요 중에서 하나 나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는데 증자 전에 을의 주식은 갑이 명의 신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도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병과 정의 증자전 주식은 각기 본인들 소유입니다. 병과 정은 자기 거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신주, 만주는 갑이 전부 다 인수하기로 했대요. 신주, 만주 싸게 파는데 싸그리 다 인수하기로 하고 주금 납입도 전액 전부 갑이 납입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다시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명의신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케이스는 굉장히 잘 만든 케이스예요. 이 기출문제 중에. 갑, 을, 병, 정. 병정이 있는데 이건 명의신탁을 해둔 거고 명의신탁 기왕이 해둔 거고 얘는 신주에 대해서 다시 명의신탁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해 유상증자 및 유상증자 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시오라고 돼 있죠. 일단은 유상증자 시 저가 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가 발행을 하면은 갑은 다 참여를 했으니까 갑이 증여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거니까 증여 이익이 없죠. 자기 지분대로 참여한 게 되죠.
근데 병과 정에 대해서는 남의 지분에 대해서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거죠. 원래 얘네 거였잖아. 근데 내가 니들 이름으로 하 대신에 내 거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금 들어가니까.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유상증자 중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은 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징역 의제가 있죠. 저가 발행 시 불균등 증자했을 때 자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저가 발행 시 실권주를 인수한 자에게는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합니다. 그러나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을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거 가져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없으므로 병과 정이 포기한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일단은 불균등 증자에 대해서 자기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명의신탁 부분은요. 이런 문제가 있어. 유상증자 시 실소유주가 타인의 명의로 명의계사한 것은 실제 소유자, 즉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을병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원칙이 있죠. 다만 조세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실소유자인 갑이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건 참고로 이거는 회계사 시험에 약술이면 이 정도면 돼. 지금 요거 얘도 명의신탁, 얘도 명의신탁, 얘도 명의신탁 새로 성립하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 주식 인수한 것에 대해서 병과 정의 명의로 한 거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하나 걸리고 실권주를 인수한 것에 대한 불균등 증자의 증여세가 또 하나 걸리는 거야. 얘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또 걸리는 거고. 의미 이해하시겠죠? 세무사 시험 보는 분들은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야. 얘는 기왕에 있었던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기왕에 있었던 거. 그거를 명의신탁을 재명의신탁하는 거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변형물이라고 한다고. 변형물. 그래서 변형물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야. 세법학 하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약술 정도에서는 이 정도만 쓰셔도 돼. 변형물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약술에서는 이게 조세피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누셔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세법학에선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써도 아주 높은 점수를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회계사 시험 약술에선 조세피 목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조세피 목적. 그래서 명의신탁한다고 무조건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조세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조세피 목적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조세피 목적은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 등록하면 원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 조세피 목적은. 다만 납세자가 입증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잘 기억을 하시고 좋은 문제예요. 문제 8번 있죠? 8번 다음 페이지 가보면 진짜 두 번째 회계사 2006년 건데요.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대한은 증자를 위하여 10만 주를 신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구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균등 배정했지만 일부 주주가 신주를 포기함에 따라 포기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 자 밑줄 재배정이 이루어졌네. 재배정. 자, 재배정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저가 발행이라면.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6번 자료를 가봅니다. 6번 자료. 1주당 평가액이 2만 원인데요. 발행가액이 4만 원이에요. 비싸게 파는 거죠. 이거는 원래 과세하지 않죠. 누구인 경우만 과세해요? 특수관계인 경우만. 그래서 고가 발행인데 재배정하는 경우에는 펀딩하는 거야. 제3자에게 배정해 주는 거 원래 펀딩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거야. 기존에 한 10,000원짜리인데 비싸게 팔아야지 펀딩이 되는 거지. 그걸 비싸게 파는데 고가 배정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고가. 정당한 사유가 뭐 특수관계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비싸게. 특수관계 있으면 과세하는 거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4번 자를 보니까 지금 주주가 홍길동, 김대원, 홍미진이잖아요. 근데 4번 홍미진이라는 애는 홍길동의 딸이래요. 특수관계죠. 그래서 홍길동과 홍미진이 특수관계에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찾아셔야 되겠죠? 비싸게 파는데 사는 애들은 손해를 보는 거고 참여하지 않는 애들은 이득을 보는 거죠. 자, 누가 참여했는지를 한번 보죠. 5번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김대원과 홍미진은 실권을 했고 그 실권주를
홍길동과 박이한이 지분 비율대로 재배정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국 실권한 김대원과 홍미진은 이득을 본 거고 참여한 홍길동과 박이한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자, 이 경우에 일단 증자 후 주가를 계산해야죠. 그래야지 그 증자 후 주가에 따라 현저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주당 2만 원짜리죠. 그리고 기존에 10만 주가 있죠. 그래서 2만 원 곱하기 10만 주. 거기 답에 진짜 죄송한데 답은 틀리진 않는데 해설에서 증자 후 주가를 계산한 과정에서 만주로 표기가 돼 있어요. 10만 주인데 만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싹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몇 주를 발행하기로 했냐면 10만 주를 또 발행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발행가액은 4만 원이죠. 4만 원 그리고 10만 주. 그래서 다 만주로 되어 있는데 10만 주로 바꿔주시면 되고 어차피 가중평균이야 정답은 상관없어요. 10만 주, 10만 주. 그럼 둘의 가중평균 값인 3만 원이 지금 증자 후 주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 현저한 이익은요. 재배정하면은 현저한 이익 전혀 상관없어요. 무조건 상관없어요. 저가 발행이면 특수관계 여부도 없이 다 과세하는 거고요. 고가 발행은 특수관계인에게만 과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 주주를 찾으면 되겠죠. 김대원과 지금 홍미진이 가만히 있는 주죠. 그럼 김대원 거부터 한번 계산해 보면 김대원은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남이 비싸게 사줬으니까. 자, 김대원의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주가는 2만 원짜리였는데 3만 원짜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김대원의 주식 수는 2만 주죠. 2만 주가 되면 김대원의 토탈 이익은 2억 원이에요. 2억 원. 그렇죠? 이 테이블에 넣고 해보면 되죠. 손해 이익. 이익을 본 게 김대원하고요. 누구예요? 홍미진 이렇게 이익을 봤죠. 그리고 손해를 본 게 홍길동 또 누구예요? 박이한. 자, 얘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전체 합가. 김대원이 2억이죠. 홍미진은 얼마예요? 홍미진은 3억이 되겠네. 왜냐하면 김대원이 20%고 홍미진이 30%니까. 비례로 돌리면. 그리고 홍길동하고 누가? 지금 홍미진이 특수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가 발행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아요. 특수관계 있는 쪽만 배정이 되죠. 지금 홍길동이 몇 퍼센트를 인수를 했어요? 지금 40대 10으로 인수한 거죠. 홍길동이 80%, 박이한이 20%가 되죠. 인수하는 주식수의 비율로 보면. 그러면 38에 24. 2억 4천이 꽂히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증자, 증여자가 있죠. 수증자는 홍미진이 되겠죠. 증여자는 손해를 본 홍길동이 될 거고 증여 재산가액은 2억 4천 쓰시면 되겠죠. 요 정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세무회계 엔딩 와보겠습니다. 엔딩. 그래서 지금 211페이지 올게요. 초과 배당 있어요. 초과 배당. 올해부터 이제 과세하는 거, 올해 이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게 세무회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초과 배당 별표. 우리 세무회계 시험 봐주셔야 되는 분은 10,000개 치세요. 10,000개.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이게 뭐냐면 상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비례해서 배당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 포기하고 그 배당금을 받아가는 걸 초과 배당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상법에 따라 허용이 되고 있어. 고등법원 판례에 따라서 허용이 돼 있고 현실적으로 해요. 상법 배울 때 이런 거 배우나? 배워요? 배우나 보네. 어쨌든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초과로 받은 이득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당금에 대해서 소득세도 나오잖아요. 소득세도.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초과 배당 금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과세 요건은 이렇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최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해야 돼.
자, 밑줄 그어볼까요? 배당을 포기하는 사람이 최대 주주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무조건 계산은 최대 주주 것만 하는 거예요.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 지분에 대해서 과소 배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자는 아버지가 자기 거 배당 포기하고 자녀에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 지분에 비하여 초과 배당을 받을 것, 수증자 요건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인 뭐 아들, 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을 배당보다 더 받아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초과 배당 금액은요, 특수 관계인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균등하게 배당받을 경우 배당 금액. 쉽게 얘기하면 앞에 특수 관계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지금 아들이 배당받은 거, 딸이 배당받은 걸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지분에 따라서 배당받은 금액이 있잖아. 거기에 전체 과소배, 내가 더 받았으면 이건 제로섬이니까 누군가 덜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죠. 특수관계인이 준 비중. 그래서 밑에 사례를 보시면 3번이 별표 치시고 갑과 이제 부와 자가 있어요. 지분 비율이 9대 1인데요. 배당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들이 100% 가져간 거야. 오로새끼 아주 그냥 어쨌든 간에 100% 다 가져갔어. 그럼 아들의 원래 몫은 10억이잖아. 10억. 그렇죠? 그럼 초과 배당 90억이 되는 거야. 이 90억이라는 게 90억 곱하기 100%지. 왜냐면 90억에 대해서 아버지가 다 포기해서 준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리고 소득세 상당액은 시험 문제 줘. 퍼센트를 주던지. 그럼 그 상당액을 계산하고 그걸 뺀 금액이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9번.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은 별표 치시고, 기존의 초과배당과 좀 다르게 법이 개정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약간 변형을 해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비상장법인 영리내국법인 갑은 21년 3월 2일 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 처분하여 배당을 실시했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갑의 주주 구성이 나와 있어요. A, B, C, D, E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있죠. B는 A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C는 B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다시 C가 있다는 거죠. 이 집 가계들을 보면. 즉 B와 C는 A와 특수관계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D와 E가 있고 E는 D의 딸이 돼요. 그렇죠? E는 D의 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배당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더 받는 애들도 있을 텐데 자료 3번을 가보면 A, B, C, D는 모두 거주자고 주 F, F는 지금 영리내국법인이에요. F도 있잖아요. 주주. 그러니까 영리내국법인은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A와 D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래요. 여기 밑줄 긋고 A와 D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그럼 이 집 패밀리는 두 패밀리가 있는 거지. A, B, C 패밀리가 있고 D, E 패밀리가 있죠. 근데 D와 E의 관계에서 분명히 D가 좀 포기를 했겠지. 그리고 E한테 밀어줬겠지. 그래도 E는 과세 대상이 아니야. 왜? A, B, C가 지금 최대 주주 그룹이잖아. 지금 아까 최대 주주 그룹만 초과 배당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최대 주주 그룹만.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 그룹은 A, B, C입니다. D와 E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F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자를 보면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이 42%를 적용한 세율로 가정하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원래는 뭐 언제 배당했는지 나중에 정산하는 거 있는데 그런 문제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나오면 시험장에서 풀 수가 없어. 시간이 10분 걸려. 10분. 그러니까 나오면 이걸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냥 안 푸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돼. 초과 배당 금액만 계산하고 대충 해. 대충. 그냥 개런티 할 테니까 그렇게 해. 뭐 나왔는데 틀린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시간이 안 돼. 시간이. 회계사 시험 보려면 200분, 그러니까 120분, 2시간에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다 풀 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상속 증여 이제 괜찮은 거 푸는 건데 초과 배당인데 법조문에 그 복잡한 시행령 규정대로 풀려면 죽어. 그래서 다른 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넣어놨는데 저는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네 풀지 말라고 낸 거야. 그걸 잡고 있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법인세 풀어 법인세. 자, 이 정도로 딱 공부하시면 돼.
자, 일단은 오른쪽 테이블을 봅니다. 테이블에 초과 배당 금액 있지. 이거부터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잘 계산하면 돼, 우선. 지금 지분율이 있잖아요. 지분율.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자 배당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을 거야. 근데 왼쪽에 문제를 보시면 실제 배당 금액이 나와 있죠. 토탈 200억을 배당을 준 거잖아. 토탈 200억 중에 A는 40%에 해당하는 80억을 배당 받아야 되는데 200억 중에 40%인 80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험장에서 먼저 이걸 지금 여러분이 연필로 쓰던지 해봐요. 지분 비율 옆에다 놓고 실제 받아야 되는 배당을 옆에다 쭉 쓰는 거야. 80억, 20억, 10억, 60억, 10억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겠지. 지금 이해하셨죠? 그게 자기가 원래 받을 몫이야. 그런데 A는 20억밖에 안 받았지. 그럼 A는 60억을 과소배당 받은 거예요. 그렇죠? B는요. 지금 원래 20억 받아야 되는데 30억을 받았잖아. 그러면 B는 초과배당 10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그로스 합은 네팅 치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결국은. C도 초과배당 받았지. C는 아우 진짜 많이 받았네. 지금 10억 받아야 되는데 90억 받았잖아. 그렇죠? 80억을 더 받은 거고. D는 얼마를 덜 받은 거야? 60억 받아야 되는데 30억밖에 안 받으니까 30억 덜 받은 거죠. 그리고 E와 F도 각각 10억씩 더 받거나 덜 받은 게 돼요. 네팅 치면 왼쪽에 과소배당 100억, 오른쪽에 초과배당 100억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진짜 과세돼야 되는 초과배당 금액을 한번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데 B는 10억 원을 더 받았는데 그 10억 원이 from 누구한테서 온 것만 와야 돼. A에서 온 것만 잡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전체 과소배당 테이블이 100억이잖아요. 100억 중에 A가 과소배당 받은 게 60억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기가 초과배당 받은 10억 중에 60%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초과배당금에. 거기서 소득세 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B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도 80억을 더 받았지만 토탈 100억 중에 60억이 할배로부터 들어온 거 아니야. 60%. 48억만 과세 대상 초과배당 금액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증여재산 금액을 계산하는데 지금 6억과 48억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6억 초과 배당 금액의 소득세 상당액을 빼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 4번 자료를 보니까 42%로 가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상당액은 6억의 42%. 실무적으로 다 42%야. 다 이런 거 받는 사람 다 한계세율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끼리 얘기해. 그냥 얼마 내냐. 이런 거 얘기하면 40%냐 42%냐 가지고 좀 얘기를 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2%는 좀 그래도 격조가 있는 사람이냐. 10억 초과분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란 말이네. 종합소득세 신고 요즘에 하는데 진짜 다들 그렇게 소득이 많아. 종소 과표가 막 50억 넘는 사람이 진짜 많단 말이야. 저는 이제 개인들 뭐 식당 이런 분들은 아예 안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도 아예 거의 안 한단 말이야. 친구 한 명만 해줘. 내 친구한테 약속 받고 해서 너 리얼방으로 안 하면 나 안 한다. 하겠다 하는 거야. 그리고 기타 학원 하는 친구 있어. 증권사 이사인데 진짜 작년에 돈 많이 받더라고. 성과급만 40몇 억 받았더라고. 친구인데 성과급을 근로로 40몇 억 받으니까 내가 부럽더라고. 그렇잖아? 성과급. 급여는 5억인데 성과급 40몇 억 받은 거야. 그거에다 기타 학원에서 결손 났어. 기타 학원을 왜 하냐면 자기 취미야. 고등학교 친구인데 오목교 앞에 기타 너무 많이 기타 학원 낸 거야. 기타 치겠다고 그래서 기타 학원 내가지고 결손 낸 거야. 결손금 자기 공제 받아도 되냐. 너 리얼이면 되는 거지. 임대료 내고 진짜 학생이 코로나인데 없어요. 마스크 쓰고 지금 기타 칠 친구가 몇 명 있어. 등록애가 2명 있어. 임대료가 한 달에 100몇십만 원 나가는데 10몇만 원 받아가지고 그게 손해가 날 거 아니야. 근데 걔들하고 기타 치는 재미로 산대. 그래서 미쳤구나. 그랬는데 저녁에 가가지고 기타를 하는 거지. 지가 선생이야. 기타 선생. 나 이해가 안 돼.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근데 기타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 그렇게. 그래가지고 기타 치고만 하는데 anyway 뭐 그런 사람밖에 없어. 근데 다 42% 이런 구간이야. 이런 사람들. 그래서 5억 소득세 상당히 빼면 증여재산가액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빼야 과표가 나오겠지. 왜냐면 지금 누구로부터 받은 게 이게 특정이 되는 거냐면 A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았잖아. 그래서 5천 빼고요. C는 지금 2천 빼는 거지. 왜냐면 지금 수증자는 다르잖아. 왜냐면 직계 존속 그룹이라고 해서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수증자가 B가 A나 그러니까 C가 예를 들어서 C가 A나 B로부터 받았으면은 2천 못 빼겠지만
지금 각자 받은 거잖아. B 따로 C 따로 받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B는 얼마 빼주냐면 5천 빼줘. C는 미성년자야. 지금 18세야, 18세. 그러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빼줘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증여 재산 가액은 348, 2784가 나오죠. 과표는 다시 5천 빼고 2천 빼야 돼.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을 계산하는데 증여세 산출세액은 B 같은 경우는 증여재산가액 2억 9,800이니까 1억까지 10%, 1억 초과분은 20% 적용해서 나가면 되는데 C는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 미성년자면 할증과세가 되는데 얘가 받은 게 지금 2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40% 할증과세 하는 거야. 40% 할증과세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세액을 다 계산한 다음에 140% 곱하시면 돼. 이해하셨죠? 근데 미성년자라도 20억 언더면 그냥 1.3 하시면 되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냥 편하게 들어봐. C의 원래 산출세액이 9억 5,360만 원이야. 원래가. 거기에 1.4를 한 게 위에 있는 13억인데 내 생각은 9억 5,360만 원을 쪼개야지. 9억 5,360만 원 곱하기 27억 8,400분의 20억. 20억까지는 30% 할증하고 지금 증여재산 가액이 27억 8,400이잖아. 그중에 7억 8,400에 대해서만 40% 할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 지금. 이해하셨죠? 어쨌든 그렇다. 초과배당 어떻게 푸시는지 툴 만들어 놓으시고 아마 산출세까지 계산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소득세 상당히 빼는 거 그리고 증여재산 기본공제도 빼시는 거 잘 적용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계산하는 거 좀 남아있습니다.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쉬었다 하겠습니다.